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K9은 이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5를 생산 중이며 호주, 폴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이 K9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 K9 백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은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인도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인도는 분명 큰손이지만 많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협력을 어려워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료와 기업가 간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는 악평이 자자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도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무기 모델도 인도 현지 생산 딱지가 붙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9을 개발한 하나디펜스가 인도 자주포 사업을 따냈을 때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업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도를 사업 파트너로 삼으면 납기 지연과 제품 불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디펜스는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9을 납품했고 불량률도 낮았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 K9 생산 라인을 찾아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K9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 역시 좋은 무기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배치한 것입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들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의 반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도, 중국 국경 지역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까지 냈습니다. 중국 신화웨이보의 군사 전문 신화군 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K9 자주포가 카달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조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9은 중국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6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을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 견인곡사포였다.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중국 매체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mm 방사포였습니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한 문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내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습니다.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을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튀르키예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된 것입니다. 즉 엄격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주장은 중국의 PLG-05의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대목입니다. PLG-05 개발사 중국국방공업은 PLG-05가 15초 동안 1문 TOT 타이먼 타겟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조롱은 1년 뒤 업보가 되어 중국의 무기를 조롱하는 사례로 쓰였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PLG-0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국산 자주포 반동, K9 무반동이란 제목으로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쏠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국산 자주포와 달리 K9은 무반동을 유지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성능 비교는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상 속 PLG-05는 궤도 우미에 고인모까지 받쳐둔 상태에서 사격했는데요. 그런데도 차체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립니다. 반면 K9은 어떠한 보조장치도 없이 사격했지만 미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는 해외 평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K9은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의 PLG-45는 단 128문만이 수출됐고 거의 중국 내 내수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출 시장은 물론 심지어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9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이것이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 빗나간 헛발질에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제조한 K9 바지라를 아예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인도군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K9 자주포의 성능에 만족한 인도군은 얼마 전 K9 자주포가 더 필요한지 군부대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9 자주포 100문 추가 도입 계약이 인도 내각 안보위원회의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 계약건은 인도의 6월 내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추가 주문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 국경 지역에서 K9의 성능 때문에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화력이 K9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로 K9 자주포를 추가 수출하는 2차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에 회방을 놓겠다는 것인데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K9이 중국 자주포보다 못하다고 폄하했었는데 이제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의 이 같은 대응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 2차 계약이 맺어지면 이번에는 자주포 생산과 도입뿐만이 아니라 한국 육군의 포병학교에 인도의 인력을 파견해 전문적인 자주포 운영 교육까지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얼마나 K9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중국은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주포 때문에 그간 공개를 꺼리던 제니10까지 배치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난달 인도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격한 다툼을 벌이는 필리핀에 전함 3척을 파견해 관심을 끈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에 5세대 스텔스 제니10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현지의 NDTV와 홍콩명보는 지난 6일 미국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위성으로 중국 티베트 자치군의 시가체 공군기지를 촬영한 내용을 분석해 중국이 인도 국경지역에 제니10 전투기를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찍은 사진을 보면 8대의 젠10 전투기와 6대의 제니10 전투기가 비행장에 계류돼 있고 한 대의 KJ-600 조기경보기도 함께 포착됩니다. 사실 상대국에게 최신형 전투기가 찍혔다는 자체만으로도 대굴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제니10 전투기가 서방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중국이 위성 촬영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티베트 자치군의 시가체 공군기지 내 외부 공간에 제니10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아주 의외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으로 제니10 전투기를 개발했으나 아직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순찰 비행에 제니10 전투기를 투입해 미국의 F-35와 근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꽁꽁 숨겨두고 있는 제니10 전투기를 굳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 하시마라 공군기지와 불과 290km 떨어진 중국 시가체 공군기지에 제니10 전투기를 배치하자 인도 공군을 겨냥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불쾌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델리오와 유조선 샥티오, 대잠 호위함 킬타노를 포함한 인도 전함 3척이 필리핀 마닐라항에 도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인도 전함이 필리핀을 방문하자 이 일은 당시 중국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제니10 전투기를 배치했으니 인도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없는 것인데요. 인도는 지난해 5월에는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국방협력도 강화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중국은 인도가 시료 지배 중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약 3,500km를 경계로 두고 있으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는 정확한 국경 없이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하는 탓에 양국 충돌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제니10을 국경에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공갈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제니10의 실전 성능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K9 자주포 배치에 대응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지대 공무기 도입까지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